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뱅골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미국장의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요. 개별주들이 어제에 이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은 좋았는데 왜 빠질까요? 바로 이제 중국 쪽 관련된 홍콩 항생지수가 지금 한 1% 이상 또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헝다 쪽 관련된 또 이슈가 또 전반적인 중국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와 또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G2 국가들 중에서 사실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미국이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GDP 4분기 성장률을 보시면은 기존에 예상했었던 2%대가 아니라 오히려 3%대 3.3% 정도가 또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지난밤 사실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앞으로 이 국채, 이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규모가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이 중국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아직까지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봤었을 때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밸류어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이 저PBR,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런 해소를 위해서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유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부각받았던 업종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찍혀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업종 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업종이겠지만 이외에 금융주들 아니면 지주사들 아니면 이런 철강 관련된 종목들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 등이 지금 이번에 저PBR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편입된, 그러니까 소속된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포함된 종목들이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뭐 PBR도 그렇고요, 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멀티플 자체가 낮은 수준의 종목들이 상단에는 좀 없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일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현대차 실적 좋고요. 뭐 최근에 전기차 쪽 관련된 리스 쪽 관련된 미국 내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좋고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질적으로 따라왔던 이슈가 바로 PBR, 이런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러니까 항상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철강이나 그쪽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이 개별주들이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가기가 어려운 시장은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자,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주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또 배당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이 또 괜찮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 뭐 현대차, 기아, 자 그리고 이런 건설주들, 뭐 이런 애들 딱 보시면은 철강주들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이 개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분산되면서 조금은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 수급의 이동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폭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또 이쪽으로 간다고 또 떠있는 종목을 무리하게 또 그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 이도저도 아닌 그런 매매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방향성을 이쪽으로 설정을 하셨다면은 오히려 과대 낙폭이 나왔었을 때 그쪽으로 단가를 낮추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른 종목뿐만 아니라 하락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뷰 도와드리면 네페스아크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페스아크가 이제 어제 조금 음봉이 좀 강하게 달렸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인텔이 그 전날 밤에 주가가 이제 11% 정도에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8년 만에 이 판매량 뭐 갱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뭐 지금 자체에는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투심이 약간 위축되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갤럭시 S24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이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엑시노스 쪽 관련된 수혜주로서 또 네페스 아커는 충분히 좀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애초에 많이 올라간 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올라갔겠지만 최근에 요 박스를 그리고 있고 조금 더 짧게 보면 요 박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1선 정도, 61선입니다. 61선 정도 구간대가 결국에는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의 하단 가격대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 지지력이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아까 제가 중국 쪽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중국의 지수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중국 당국에서 이 약간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달에 양해를 또 앞두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지수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증환자금을 투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지준율 인하를 했었는데 기존의 지준율 인하했던 그 폭보다 2배 가깝게 또 이렇게 인하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3월 달 중국은 결국에는 이 양회 쪽 일정에서 이 모멘텀이 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뭐 반도체 종목들이나 뭐 그동안 좀 강했던 뭐 AI나 이런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낙폭이 또 과도하게 내려왔었을 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주인공은 뭐 반도체, 로봇, AI 그쪽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애매하게 스탠스를 잡으실 것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전략을 이쪽으로 잡았다면은 그쪽에서 좀 단가를 낮추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해 종목들 뭐 반도체 종목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나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자료 좀 올려드리고 있고 그동안에 모든 뭐 매수가 대비해 가지고 현재 수익률이 뭐 수익 난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죠? 뭐 손실 난 것도 있습니다. 모든 내역들은 제가 녹색 밴드 통해서 다 공유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우선은 뭐 오늘은 좀 반도체는 아니고요. 조금은 한 가지 모멘텀보다는 주가가 좀 바닥에 있으면서 두 가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은 좀 편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409원, 1,409원으로 할게요. 1,409원의 종목명은 대창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구리 관련된 종목들 공개방송 통해서 앞으로 올해 우리가 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를 상당히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대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구리 관련된 이슈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이 흑연 쪽 관련해가지고 좀 올라갔던 측면이 좀 있지만 지금 시장이 불안정했었을 때는 이런 개별 테마 종목 장사가 강할 거고 그리고 제가 애초에 이제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는 올해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또 한 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으면서 이 단기적으로도 흑연과 관련된 뭐 최근에 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이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이력들이 좀 있는 만큼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에 있다라는 거.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게 이 기업의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리 관련된 종목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생 한마디에 구리라는 표현을 일부러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생 한마디 이미 말씀을 드리면은 선택의 폭이 워낙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종목명이 배고픈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그 공급 차질, 그 구리 쪽 관련된 이슈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구리 쪽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대표적으로 지금 공급 차질의 글로벌 원자재 시장이 매우 빡빡하다. 자, 기사 내용만 보면은 사실 이 구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2030년도까지 생산량을 뭐 3배로 늘리겠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구리 수요를 또 앞으로 늘릴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게다가 이 전력망이나 아니면은 풍력 터빈 그리고 전기차에도 구리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당장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자체가 뭐 사실 이제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이나 사실 성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는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 구리 가격의 뉴 노멀이라는 또 이런 여기는 나와주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게 앞으로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애초에 높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미국의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칠레가 구리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이 됐다,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양회에서 만약에 부양책에 대한 또 기대감이 올라온다면은 수요단에서 올라올 수 있고요. 또 공급단에서도 칠레나 이런 이 광산 쪽 관련해 가지고 뭐 환경 문제나 이런 파업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리 쪽은 충분히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뭐 해운, 뭐 건설에서도 다 지금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표로도 사용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또 2차 전지에도 이제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면서 2차 전지 또 전기차 수요와도 같이 좀 민감하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건지 아니면 전기차 업황이 좀 폭발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다시 한번 구리 가격도 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이슈는요, 지금 당장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뭐 당연히 중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이런 구리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중국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미국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지금 중국은 경기가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보고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쪽 수요단, 그러니까 G2 국가가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지 않더라도 한쪽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만 만약에 부양책 이하가 나와준다면은 구리 가격이 한 번 더 또 점프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좀 논리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1차 목표가는 1,52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950원. 손절가는 1,1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